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무주 발언, 오늘 이 발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 무주에서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맞지? 열렸습니다. 네. 언제부터 열더라? 24일? 24일 날 개막식을 했죠. 무주에 그 태권도 전당이 있더만. 그러게요. 무주가 뭐 무주 구촌동 뭐 저는 이것밖에 모르는데. 아니, 대통령이 그 얘기했어. 축사에서요? 축사에서 그 구천에 이 전사들이 훈련했던 곳이라고. 호국무사 9천 명이 무술을 연마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와, 그것도 모르고 맨날 놀러 다녔었네. 거기서 이제 축사를 했고 거기 태권도 대회가 열리는데 굳이 대통령이 안 갔어도 될 대회였는데. 제가 그 뉴스 잠깐 봤는데 그 국회의장도 갔더라고요. 아니 국회의장이 거기 개막 연설하는 게 영상으로 보냈는지 직접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축사 네, 축사를 했더라고요. 사실 이 정도 대회면은 국내에서는 거의 몰랐잖아요. 이런 대회가 있는지 자체를. 사람도 잘 몰랐지. 네. 국제 대회긴 한데 그래도 뭐 이렇게 대단하게 막 떠들썩하게 한 건 아니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대통령이 굳이 여길 간다. 이건 뭐 뻔한 거죠. 의도가 네. 있는 거죠. 무슨 의도? 장웅 IOC 위원을 만나기 위해서. 잠깐 악수하고 끝났더만. 네. 그게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은 손가락 하나 움직임 이것도 중요한 메시지예요.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그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 브로치 외교라고. 옷에 브로치를 어떤 걸 다느냐에 따라서 메시지를 다르다고. 이게 대회가 굉장히 큰 대회야. 태권도 종주국이라 그러잖아 우리나라가. 그렇죠. 물론 이제 그 태권도 기구가 세계 기구가 이제 두 개로 갈라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한반도에서 나온 무술이고 이거를 가지고 세계화를 시켰고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 거의 태권도 올림픽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1,800명이 왔던데. 오, 엄청 큰 대회네요. 규모가 큰 거야. 와, 근데 왜 이렇게 국내에서는 별로 안 알려지지? 스포츠 이걸로? 글쎄 말이야. 태권도 자체가 별론가? 근데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뭔가 좀 활성화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큰 대회에 어쨌든 원래 계획은 없었던 것 같은데 대통령이 가는 거는 있었으면 저기가 됐겠죠. 공지가 됐을 그렇지. 텐데. 갑자기 갔는데 가서 축사라는 형식으로 대북 메시지 띄운 거지. 그렇죠. 뭐 축사 내용은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북과 관련된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이번 대회에 이어 올해 9월 평양에서 열리는 국제 태권도 연맹 대회에도 세계 태권도 연맹 시범단의 답방을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답방이 꼭 성사되어 한반도 평화에 큰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가 국제 태권도 연맹과 세계 태권도 연맹 두 개로 갈라져 있는 거잖아요. 그 설명이 좀 필요하겠어. 네, 그러니까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게 세계 태권도 연맹이고 W, 네, WTF인가? 네, 그리고 북한이 주도하고 있는 게 국제 태권도 연맹이고 ITF. 네, 둘 다 한 사람이 만든 거고. 그게 남쪽에 박정희 정권 때 네. 뭐 했더라? 무슨 장관 했던데? 그랬을 거예요. 외교 장관인가? 최홍희 씨. 글쎄요. 무슨 장관이었더라? 아무튼 이 사람이 원래 이제 태권도를 만든 사람이에요. 태권도가 만들어진 것 자체는 이제 한국 전쟁 때 군인들 무술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세계 태권도 연맹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박정희 정권과 이 틀어져 가지고 해외 망명했다가 캐나다로 망명갔지. 네, 북한에 들어가 가지고 북한에 태권도를 전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태권도를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북한 주도로 해서 국제 태권도 연맹이 또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졌는데 네. 이 후계자 문제가 있었더라고. 네. 그 지금 장웅 IOC 위원 있잖아. 북측의 IOC 위원장이지. 네. 그리고 세계 IOC의 위원인데 이번에 왔잖아. 이 사람이 후계자였어. 네. ITF에. 네. 그런데 아들하고 뭔가 아들은 그건 조작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뭔가 갈라져 나왔나 보더라고. 갈라져 나왔다는 게 그러니까 자체로 그냥 세계 국제 태권도 연맹 내에서도 갈래가 두 개가 있다. 아니 별도의 또 세계 기구를 만든 거지. 아 그럼 세계 제3의 기구를 국제 기구가 세 개. 아니 그 전에 그러니까 두 개 갈라졌잖아 지금 ITF랑 WTF랑 네. 갈라져 있잖아. 네. 그 갈라지게 된 이유 자체가 후계 문제에 대한 뭐 논란? 원래는 그러니까 세계 태권도 연맹만 있었는데 그렇지. 이게 후계 문제로 논란이 돼서 결국 두 개로 갈라진 거다. 그렇지. 아 그렇군요. 근데 저는 정말 이게 신기한 게 애초에 이게
한국 전쟁 당시에 북한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개발한 무술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북한에서 이걸 배워가지고 자기들도 이렇게 이게 우리 민족의 무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특이한 이제 무술인데 어쨌든 뭐 태권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있어요. 기원이 어디 있느냐 뭐 설들이 있는데 아무튼 두 개로 갈라져 있고 규칙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냥 참가를 한 게 아니라 시범단 시범 공연만 하고 갔잖아요. 초청을 해가지고 시범 공연한 거지. 왜냐하면 시합을 할 수가 없어요. 두 개 규칙이 달라버리니까. 그렇지. 그래서 지금 올림픽에서는 세계 태권도 연맹 규칙을 따르고 있죠. 올림픽 태권도 시합은. 그래서 규칙이 달라서 서로 이제 교류는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 국제 태권도 연맹, 우리 이제 손을 잡읍시다 해가지고 몇 년 전부터 계속 교류는 하고 있고 서로 상대방 대회에 가서 시범 대회는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번에 특징이 뭐냐면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에 북한 선수단이 왔고 9월 달에 북한에서 열리는 대회 한국 선수단이 갈지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 아니 그거 합의한 거 같은데? 그건 이미 합의한 거야. 아 그래요? 서로 대회에 시범단이 참가하는 거는 합의가 됐고 구체적으로는 실무 논의만 남았다는 거지. 대통령은 왜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마치 확정이 안 된 것처럼. 아니 그러니까 추진한다고 둘 맞지 그거 얘기는. 일단 기본 합의는 돼 있으니까. 8월달에 UFC 훈련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9월달에 원래 예정되어 있는 거야 ITF. 그러니까 8월달 UFC 훈련을 대대적으로 할 텐데 그러면 또 북한이 무산될 수도 모든 있다. 대회를 거부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차에 빨리 약속해라 이거 도장 찍어놔라. 아 그런 의도? 네, 저는 그래야 최대 압박과 관여를 하지 않겠냐. 그럴 수 있겠구나. 뭐 아무튼 이런 표현도 있어요. 적대국이었던 미국과 중국, 미국과 베트남이 핑퐁 외교로 평화를 이뤘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냐? 스포츠를 통해서 남북 간의 평화를 이루자. 이런 거죠. 새 정부의 첫 남북 체육 교류 협력이 이루어진 거다 이번에. 이렇게 의미를 부여를 했네요. 자, 아무튼 그래서 남북 화해 협력과 한반도 평화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하면서 더 중요한 건 이제부터 나오는 거죠. 저는 태권도에서 이뤄낸 이번 성과가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여한다면 인류화학과 세계 평화 증진이라는 올림픽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최초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여 최고의 성적을 거뒀던 1991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와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의 영광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남북 선수단 동시 입장으로 세계인의 박수갈채를 받았던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의 감동을 다시 느껴보고 싶습니다. 북한 응원단도 참가하여 남북 화해의 전기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제안한 거죠. 남북 단일팀 구성하자, 선수단 동시 입장하자, 북한 응원단 내려와라. 이 세 가지 제안을 한 거예요. 끝. 그래서 이게 그 올림픽 출전권을 따야 참가를 하잖아. 그렇죠. 북이 출전권 아직 없을 걸? 종목마다 다를걸요. 근데 종목이 아예 유일한 한 종목이 뭐더라 스키인가 하여튼 뭐가 하나 남아 있대 예선이. 네. 그래서 그게 돼야 이제 본선 진출하는 거잖아. 그것도 안 되면 북한 선수단이 내려올 일이 없다. 내려올 일이 없으니까 단일팀 하면 올 수 있는 거지. 아, 왠지 사기성이 약간 느껴지는. 근데 단일팀도 인정을 해주냐 이거지. 네, 꼼수가 느껴지는데. 그거는 이제 뭐 그 올림픽 위원회에서 양해를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올림픽 위원회하고 또 그 위원들 나라들 여기 뭐 좀 전원 합의를 해야 된다는가 하여튼 뭐 그런 규정이 있다는데. 이거 반대하는 나라 눈여겨 보면 되겠네요. 반대하는 나라가 있어. 일본? 아니 한국의 한국이 반대요? 한국의 팀들이 아 선수 출전권이 줄어들잖아.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이해관계가 있다고. 예. 쉽지는 않은 거지. 그거를 그러면 전체 종목을 다 하지 말고 어. 일부 종목만. 아주 하면 비인기 되잖아요. 종목?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 비행기 종목이랑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비행기 종목 선수들은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왜? 그래 축구 방송 완전 예, 비인기 실망해 종목을 얘기 버려. 안 했어 나는. 비 종목이라고 방금 했잖아요. 아니 뭔지 얘기 안 했다고. 아, 그래 비인기 종목은 뭐 안 나가도 상관없다 이거지 뭐 이런 지금 발언을 뭐 아무튼 좀 적절히 잘 하면 좋겠다. 사실 그 91년도 지바 탁구 대회 있잖아요. 현정화 이분이 예, 이거 논란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단일 팀을 구성하면서 실제 출전할 수 있는 선수가 줄어버렸잖아요. 한국만 놓고 오면. 그렇지. 예, 절반으로 줄어버린 꼴이라서 그때 이제 선수들 내에서는 되게 불만이 많았죠. 그렇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거.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맞아. 되면 좋겠다. 그렇지. 예. 무슨 심보야 그건.
그거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겠지. 보상 어떤 네. 뭐 출전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그렇죠. 금메달 딴 것처럼 대우를 해주면 되지. 어떻게? 어? 국내 규정으로 그건 뭐 적절한 조치를 알아봅시다. 그 정도로 하죠. 뭐. 군 면제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성도 있으면 뭐 여성도 뭐 근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 무주 발언 중에 왜 미국과 중국의 관계 정상화 비교를 했을까? 이게 스포츠를 통해서 이 적대국 사이의 관계 정상화를 한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핑퐁 그렇지. 외교가. 네. 대표적인 사례니까 뭐 들은 거지 뭐. 아, 왜 하필이면 미국과 중국 얘기를 했냐? 네. 그건 별 의미는 없는 그래 거예요. 별 의미 없고. 근데 그래서 나는 공동 단일팀 이런 거는 좀 성사가 더 힘들다고 보고 그래서 분산 개최 생각했거든. 우리 이제 캠페인 하고 있잖아. 네. 동계올림픽, 평창올림픽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평창도 가고 마식령도 가자. 이런 마식령 거로. 스키장 강원도 마식령 스키장이 아시아 최대 규모. 최대 규모인데 많이 홍보가 됐고 많은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했고 동포들이 또 많이 방문했는데 딱이란 말이지 지금 시기가 딱이다. 그래서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마식령 스키장에 한두 종목이라도 분산 개최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거지. 그렇죠. 스키 관련된 건 거기서 뭐 하면 되니까. 이거를 누가 얘기를 했는데 도종환 장관이 제안했죠. 그게 이제 우리가 먼저 얘기했고 거기서 받은 거죠. 그렇지. 문체부에서. 이거 혹시 잠깐만 우리가 진짜 정식 제안을 했나요? 광화문 일본가에 제출했어. 그 광화문 일본가에 제출한 걸 보고 마식령? 얘기한 거구나. 기차 타고 러시아 가자 그거 아니고? 그거는 월드컵이잖아. 이건 평창 올림픽. 기차 타고 평창 가자도 하자 했잖아요. 기차 타고 평창? 기차 타고 평창 오라? 러시아지. 평창 오라? 러시아 하여튼 뭐 기차를 타든 뭐든 하여튼 이게 평창 올림픽은 평창하고 마식령하고 연계를 하자 이런 거고 그래서 분산 개최를 하든 아니면 분산 개최 안 된다 하면 훈련을 거기서 하든가나 아니면 일찍 끝난 선수들이 거기에 관광을 가든가 이런 연계 코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응원단 문제, 공동 입장 문제는 우리랑 똑같네. 캠페인 내용이래.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과연 받을 것이냐의 문제인데 지금 북한이 최근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식 입장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질문장 공개 질문장 네, 공개 질문장도 나오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근본적인 문제,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뭐 민간 교류, 스포츠 교류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지. 지금 당장 전쟁이 나느냐 마느냐의 문제고 6.15 공동선언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을 밝히고 거기에 대한 행동을 한 다음에 민간 교류든지 뭐 스포츠 교류든지 이런 걸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북한의 요구인 거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요구하는 것과 북한이 요구하는 게 지금 안 맞아요. 핀트가 안 맞지. 네, 핀트가 안 맞고 있어요. 이게 과연 될까? 저는 여기서 서로에 대한 이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신뢰가 없는 거잖아요. 만나본 적도 없으니 뭐. 네, 그러니까 북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하는 걸 보면 저 뭐야? 뭐 군사적으로는 계속 적대 관계를 유지하자는 거네? 믿을 수 없네? 이거고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뭐 계속 취임하자마자 미사일 막 팍팍 쏘네? 안 되겠다. 쉬운 것부터 접근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을 거고 만나서 대화를 해서 서로의 이 의도를 파악을 하고 신뢰를 쌓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특사를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김종인이 아니죠. 김종대 의원이 미국 갔다 왔잖아요. 문정인 특보랑 같이 갔다 와가지고 이제 인터뷰한 걸 들어보니까 특사를 보내려고 했더만요. 대북 특사를. 임동원 전 장관. 임동원 그다음에 한 명 더 있었는데. 또 있었어? 예, 2명을 거론을 했었대요. 그래서 특사를 보내려고 했는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특사를 보내면 한미 정상회담에 난관이 조성될 수 있다라는 반대 의견 때문에 무산이 됐다는 거예요. 그 반대 의견을 누가 얘기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색출해야지. 대충 뭐 뻔히 보이죠. 뭐. 그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건 뭐냐? 남북 관계는 일단 계속 안 되더라도 한미 관계를 먼저 트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뭐냐면 이게 북이 믿을 수 없을 수밖에 없는 정황이 뭐냐면
무주의 축사를 24일 했잖아. 예. 25일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 이사단 찾아가가지고 무슨 같이 갑시다 그러고 뭐 한미동맹 최고야 뭐 그러면서 막 혈맹 얘기를 했죠. 얘기하고. 한미동맹은 혈맹이다. 25일날 이낙연 총리가 그 무슨 6.25 무슨 몇 주냐 지금 맞다. 지금 6.25였죠 주말이. 기념식 가가지고 핵 폐기하라고 그러고 또 통일부에서 또 그 북한 해외식당 여정원들하고 김현식 관련해서 자유의지로 온 사람도 어떻게 보내냐 이런 식의 입장 달라진 게 없어요. 대북 정책 관련해서. 그렇죠. 박근혜 정부 시기와 멘트만 놓고 보면 일단 달라진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니 뭐 이게 돼야겠냐고 대화가 정치적으로. 그리고 예전에 어디냐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때 4.3 기념식 가가지고 사과 발언했잖아. 제주 4.3항쟁. 국가를 대신해서 노무현 정부가 한 게 아니잖아 그 사건을. 그렇죠. 근데 국가를 대신해서 사과를 했잖아. 원래 정부라는 게 그렇죠. 그렇지. 그런 것처럼 지난 이명박 박근혜 때 개판쳐놓은 남북 관계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에서 사과할 수 있지 뭐. 사과하고 다시 해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이게 다 최순실 때문이다 한마디 하면. 그렇지. 그걸 왜 안 하냐는 거지. 그 물꼬를 터야지. 그렇지. 물꼬 잠고 엉뚱한 데서 틀려고 그러니까 이게 감정만 쌓인단 말이야. 안 받네?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안 받아. 좋은 의도로 얘기했는데 안 받아?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냐. 물꼬를 어떻게 트지?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사실상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면 이제 거기서 또 나온 발언들 때문에 남북 관계가 더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좀 진정될, 그러니까 7월달 한 달 동안 쭉 움직임을 통해서 진정이 될 만해서 다시 대화를 할 만하다 싶으면 이제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또 이제 딱 나오겠죠. 그렇지. 그 전에 8.15가 있죠. 그래서 8.15 행사를 성대하게 남북 공동 행사로 하면 좋겠는데 8월 말부터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 가지고 또 이제 논란이 되고. 맞아.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해서 올해는 간다 그냥. 그런가? 8월 달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9월 달 또 한 달 동안 이것도 진정시키는 14 또 10년인데 있고. 올해. 그러다가 이제 10월 달에 14 선언 있는데 9월 한 달 동안 이것도 뭐 지지부진 해놨으니 14 때 뭘 할 수 있겠어요. 아우 답답해. 그러고 나서 14를 계기로 해서 다시 좀 대화를 해봅시다라고 해가지고 움직임이 좀 되다가 이제 평창 올림픽 2월 달에 딱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겨울 시기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시기인 거죠. 이렇게 보면 14부터 2월까지가 기회는 여기밖에 없다. 여기서 못 살리면 사실 이제 1년 공치는 거다 남북 관계는. 아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알 텐데 말이야. 그 노무현 정부 때 너무 늦게 해가지고 정상회담을 다 망했다는 걸 알 텐데. 그래서 사실 서두르는 거긴 해요. 서두르려면은 저기 첫 단추를 잘 깨야지. 그래서 내일 가나 미국에? 28일 아니에요? 28일에 정상회담을 하잖아. 그래서 내일 가겠구나. 내일 가는 거 아닌가? 우리 정상회담 가가지고 뭔 얘기를 해야 되는지 얘기를 좀 해야겠어. 오버하지 마라. 노무현 대통령도 반성했다. 미국 가서 오버한 얘기.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핵심 이슈가 뭐예요? 북핵 문제 있죠, 사드 문제 있죠. 한미 FTA는 아직 뭐 물 위로 수면 위로 올라온 거 아니고 트럼프 탄핵 위로 전문도 보내야 될 거고. 원비어 얘기도 하지 않을까? 원비어 얘기는 사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할 얘기는 아니죠. 밥 먹을 때 얘기하든가. 밥 먹을 때. 가서 또 이제 저기 하겠네. 애도표 하겠네. 이번에 무슨 흥남 철수에 참여했던 군인들 만난다고? 네. 그런 왜 거 그러냐? 한다고.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해서 미국의 이 보수층을 달래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무튼 여기서 이제 핵심으로 놓고 보는 거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대화와 제재를 투 트랙을 병행하자라는 게 문재인 정부의 제안인 거고 미국의 공식 입장은 최종적으로 대화로 하되 당장은 이 제재와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겠다 이거잖아요. 부통령이 또 한마디 했더만 핵 폐기 미사일 폐기할 때까지 끝까지 압박한다고. 대화 없는 거지. 거기에 대한 이제 북한의 입장은 압박을 철회할 때까지 끝까지 핵 미사일을 쏘겠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트럼프가 탄핵도 문제야. 부통령이 더 강경해. 탄핵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트럼프 대 빨리.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무주 발언은 참 기분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게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방법이 지금 아직까지는 방법을 못 찾고 있는 거 아닌가? 못 찾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제가 볼 때는 최고치 나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치는 미국이 그래서 북미 대화를 병행하겠다. 제재만 하지 않고 북미 대화도 병행하겠다라는 이 양보를 얻어내는 게 그나마 최대치 아닌가. 그래. 남북 대화가 먼저 돼서 북미 대화를 주선하겠다. 이 정도면 얘기해도 딱이지. 그렇죠.